3월 24일자 기사, 인수위에 부동산 TF팀장에 심규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임명이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제 모교입니다. 교수님 수업도 들었었는데 좀 친해져 있을걸. 그러면 아무래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되실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동시에 최근 부동산 이슈들까지 영상 하나로 해결되실 수 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많이 비판해오신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시장주의자죠. 부동산 이 시장은 정부 정책으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막 올가매고 할 게 아니라 풀어놔야 된다. 뭐 대출 규제라든가 그리고 보유세 강화하는 거. 보유세가 재산세와 종부세죠. 그걸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걸 밑바탕에 깔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규제로 묶여있는 것들을 앞으로 풀어가겠다. 이런 뉘앙스의 정책이 펼쳐질 걸 예상할 수가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이미 공약으로도 얘기를 했었고 실제 인수위 부동산 TF팀장에 임명된 분의 그동안의 커리어나 레퍼런스를 봤을 때 그동안의 언론에서의 발언들을 봤을 때 그 맥락을 같이 하겠구나라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최근 부동산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가 뭐예요? 1번 DSR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불이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용어로 좀 풀어 써드리면 Debt Service Ratio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풀었으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래서 총부채가 있고 원리금을 어떻게 상환하는지 그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랑 많이 비교가 되는 게 DTI라고 있어요. Debt to Income 해가지고 소득 대비 얼마를 빌려주겠다. 그 다음에 LTV라는 것도 있죠. LTV Loan to Value. 그러니까 담보 가치 대비, 이거는 소득 대비. DSR이란 건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다 본다. 이거 관련돼서 윤석열 당선인의 그 9가지 공약을 풀었던 거기에 이제 이 LTV 완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언급이 없던 게 DSR이에요. 그래서 LTV를 풀어줘도 이거 자체를 풀어주지 않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고, 아니나 다를까 요거에 대한 완화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숫자는 계속 바뀌겠지만 실무에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조금씩 지켜봐야겠지만 여하튼 방향성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LTV뿐만 아니라 이것도 풀어준다. 그래서 요 느낌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요즘 또 공시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공시지가라는 게 뭐냐면 원래 시세라는 게 있죠. 시세. 이거는 실제 거래가 되는 가격인 거고, 공시지가는 정부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작년 한 해 부동산이 급등을 했으니까 그게 많이 올랐어요. 그럼 이제 딱 직관적으로 올해 재산세, 종부세 낼 게 늘어났다. 근데 정부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주택자에 한해서는 요거를 올해 일단 동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세금세계의 시그널을 준 거죠. 근데 그게 마냥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다주택자는 어차피 많이 늘어났고요. 이게 지금 잠깐 동결이 됐을 뿐이지 내년에는 또 오르겠죠. 그러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금이 오른다. 이게 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죠. 내가 다주택이에요.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있어. 세금을 올린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늘어나면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이 세금은 임차인한테 전가가 돼서 집값은 또 오르는 거예요. 그 뒤에 확장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 또 계속 풀어가도록 하고, 일단 최근 지금 부동산 이슈를 정리하고 있는 거니까 공시지가 이게 발표가 됐고요. 이게 지금 당연히 많이 올랐다. 시세가 올랐으니까 공시지가가 당연히 따라 오를 수밖에 없지. 50% 70% 오른 데들도 많아요. 그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반발심이 너무 심할 것 같으니 1주택자에 한해서는 약간의 지금 당근을 준 상태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잠깐 동결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재건축 규제 완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거든요. 원래 면제를 얘기했었는데 이거를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면제는 좀 과하다. 재건축이 정비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계가 있어요. 안전진단이 되고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시행인가, 뭐 관리 처분인가, 뭐 이런 단계들이 있어요. 재건축 투자,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이런 투자는 이 각각의 단계를 빠삭하게 파악을 하고 단계를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항상 그 지역의 현재 랜드마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걔랑 항상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지금 이게
얼마만큼의 저평가냐, 피를 얼마 주고 들어가도 되느냐. 지금 대장이 쟨데 새 아파트가 되면 대장이 또 바뀌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완벽히 가치를 분석을 하고 어느 단계가 좋을지를 따져보고 내가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재건축, 재개발 투자의 본질인데 이 단계 지금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 앞으로 이제 하나씩 그런 걸 해나갈 건데 영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채널이죠. 아무튼 여기서 안전진단이라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초기 단계예요. 이거를 이제 면제하겠다고 공약에 있었는데 이것까지 면제해 주는 거는 재검토하겠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완화해 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선 뒤에는 대출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될 거예요. 그럼 내 집 마련 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플랜 하에 그려두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공시지가 관련된 거, 이게 세금을 매기는 수치입니다. 이게 당연히 폭등을 했는데 일단은 당장은 누르는 정책이 나왔고, 하지만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이미 지난 5년간 너무 많이 올려버렸다. 이걸 되돌리지 않는 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그 다음 재건축 관련된 완화 스탠스에서 안전진단이란 용어, 요거까지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윤석열 정부 인수위 부동산 TF팀장의 심규현 공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이제 임명이 돼서 앞으로 향후 5년을 준비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김우투TV 구독자분들 모두 파이팅!